이제 2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 자바의 반복문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while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do while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향상된 f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while 그리고 for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do while 같은 경우는 while문을 쓸 줄 알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응용 가능한 문법이라서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반복문 두 가지를 좀 배워볼 건데, 향상된 for 같은 경우는 뭐 개념상 얘도 똑같습니다. for문이랑 비슷해서 애초에 이름부터가 향상된 for고 얘는 그냥 for인데, 이 녀석은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좀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while이랑 for라고 하는 거 배워볼 겁니다. 자, 이 녀석들은 if랑 마찬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는 예약어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할 거면 자바에서 이 두 녀석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while을 먼저 배울 겁니다.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반복문이어서. 자, 이 녀석 단어가 가진 뜻이 뭐뭐하는 동안에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단어 while이라는 단어는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이 while이라는 이 예약어가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인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입니다. 자, 얘를 이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3요소가 있어요. 반복문을 쓰기 위한, 반복문에 필요한 반복문의 3요소. 3요소. 얘는 하나라도 빠지면 반복문이 정상적으로 돌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3요소가 딱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이 3요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값이에요, 값. 그리고 두 번째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텝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조건 같은 경우는 종료 조건이에요. 그리고 스텝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스텝 한 스텝 이런 것처럼 보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3요소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게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코드 상황에서 제가 while문을 사용해 이 곱하기 1000까지 하는 과정을 그냥 해볼 겁니다. 조건을 1000으로 바꿔놓고 바로 while문 들어가 볼 거예요. 자, while문 끝났어요. 이러면 1000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콘솔에 실제로 출력 결과가 8 곱하기 1부터요 8 곱하기 1000까지 나왔어요. 이게 while문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if라고 했던 이 예약어를 while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냥 반복문이 써졌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문이 이렇게 예약어를 바꾼다고 반복문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반복문의 3요소를 다 갖췄었어요. 그래서 예약어를 if에서 while로 바꾸니까 그냥 반복문이 처리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럼 3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이라고 했는데, 하나씩 좀 보죠. 이 코드에서 초기값은 누굴까요? 네, i입니다. 종료 조건은 누굴까요? 얘는 조건이 애초에 얘가 하나밖에 없죠. 이 조건식이에요. 그리고 스텝은 증감연산자가 스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 갖췄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예약어를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도 반복문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자, 얘가 초기값인 이유는
조건에서, 이 종료될 조건에서 우리가 1부터 1000까지 이런 조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되는 값. 그래서 초기값. 우리는 1부터 할 거니까 반복을. 그리고 종료 조건은 이 i라는 녀석이 1000이 되는 시점까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작거나 같다니까요. 작거나 같다 아니죠? i보다 1000이 이제 크거나 같다니까. 네. 그래서 크거나 같다. 그래서 1000이 되는 시점까지는 이 조건이 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참, true란 얘기겠죠? 그리고 얘는 i를 1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얘가 보폭인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얘를 좀 줄여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자, 이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져가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 이거 뺍시다. 이런 거 해봅시다.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현재 i는 1이에요. 그쵸? 변수 만들었고 값 넣어놨어요. 그 상태로 자바가 y를 만나요. 그러면 자바는 압니다. 이거 반복문이네. 내가 반복문 실행해야겠다. 그러려면 조건 봐야지 해요. 조건을 딱 봅니다. 조건을 봤더니 i는 현재 1인데 값으로 치환해야겠다. 치환을 해요. 참이죠. 1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1은 맞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참이다. 그러면 얘를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그래서 먼저 1을 찍습니다. 출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나는 코드가 1 증가해요. 그럼 i의 값은 이제 얘까지 끝나면 2가 되겠죠? 자, 그 상태로 if 같으면은 이 코드가 더 이상 없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while문 뜻이 뭐라고요?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로 증가된 i를 들고 올라가요. 다시 조건을 하러 가요. 그때 i는 2니까 여기가 2로 치환이 되는 거고 3이랑 비교하면 이것도 참이죠? 맞는 말이니까 출력을 또 합니다. 중괄호 안쪽으로 와서. 그럼 그 다음엔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증가를 해요. 그럼 이제 i는 3이겠네요. 코드 더 이상 없으니까 일단 올라가요. i는 3. 그러면 맞는 말이니까 3 찍겠죠. 또 증가가 돼서 4가 됩니다. 또 올라가요. i는 몇이라고요, 현재? 이제 4죠. 그럼 이 조건은 거짓이겠네요. 그럼 조건식에서 거짓을 만난 이 시점에 얘는 탈출해요.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if랑 다른 점은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중괄호 안쪽에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식을 보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조건을 봤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또 따져보고요. 참이면 한 번 더 수행, 또 올라가고 거짓이면 더 이상 아예 수행을 하지 않고 빠져나간다. 이게 조건문과 반복문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1, 2, 3이라는 결과가 찍힐 거예요. 우리는 i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되는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 출력문에 i를 찍고 있는데 이런 거 당연히 i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러면 그냥 1을 3번 찍는 출력문을 만들어 낸 겁니다. 결국에 이 반복문이라는 건 그냥 몇 번 반복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뭘로?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으로. 자, 여기다가 제가 종료 조건을 10으로 넣어 놓고요. 돌리면 1이 몇 개 찍히겠어요? 10개 찍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스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출력의 결과는 1이 몇 번 찍혀요? 자, 이건 그냥 눈으로 쫓아가 보면 돼요. i 1이죠. 처음에 1입니다. 참이니까 찍혀요. 1 한 번 찍히겠죠. 그 다음에 1이 몇 증가했어요? 3 증가했죠. 그러면 그때 i가 3 증가. 그리고 올라갑니다. 조건 봐야죠. i 현재 몇이에요? 4죠. 조건 참이니까 들어와서 1 찍네요. 그 다음 또 3 증가했어요. 그러면 올라가서 i 몇? 7. 참이니까 찍죠. 그 다음에 또 증가했어요. 10 됐죠. 올라가서 이제 10. 그럼 참이니까 또 찍겠네요. 자, 내려옵니다. 3 증가했어요. 이제 몇? 10.
13이죠? 올라갑니다. 그럼 13이면 거짓이니까 빠져나오겠네요. 그러면 1이 총 4번 찍힌다. 그러니까 이게 스텝입니다.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숫자부터 10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갈 것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스텝. 상황 이해되시겠죠? 이러면 이제 이 3요소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 3요소를 하나씩 빼볼게요. 제가 3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3요소가 없으면 반복문이 안 된다라고 한 건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초기값을 없애볼게요. 이 녀석을 없애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조건에 사용할 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조건에 무조건 초기값에 쓰여져 있는 이렇게 초기값을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을 무조건 조건에 활용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조건은 조건이거든요. 어차피 컴퓨터가 이 코드를 만나서 조건을 연산하면 컴퓨터는 이 자리에 이 조건을 판단하고 true 혹은 false를 남겨요. 그리고 나서 얘가 true면 실행하는 거고 false면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 안에 변수를 써야만 해 이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올바른 초기값과 종료 조건을 세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반복문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기서 아예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71만 4,880개가 시킨 거예요. i는 1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쵸? 왜냐면 이 조건은 딱 반복문 들어왔을 때 3이잖아요. 출력하고 증가시켰어요. 올라가야죠. 갔더니 3이죠. 출력하고 증가시켰어요. 올라가야죠. 이거를 지금 순식간에 78만 번 이상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한 루프에 빠져서 멈출 수 없게 된다. 이거 강제로 제가 끄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컴퓨터는 튕겨요. 이 콘솔도 데이터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좀 꺼준 거고요. 자, 그럼 초기값이 없는 거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그럼 종료 조건을 없애볼까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조건식이 필요한데 조건식 부분을 없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절대로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스텝을 한번 없애볼까요? 자, 그러면 드디어 스텝을 없앴더니 에러는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얘는 결국 무한 루프죠. 1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i는 1, i는 1, 3이니까 출력 1, 올라가죠. i는 몇? 1, 3이니까 출력 올라가면 1, 출력 이렇게. 이 3요소가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냥 거기서는 올바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은 반복문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3요소가 꼭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3요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반복문을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 결국 무슨 뜻이에요? 조건은 영원히 참이에요. 거짓일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렇죠? 근데 우린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그냥 윈도우에 자동으로 들어있는 계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한 루프, 이렇게 무한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계산기를 개발을 했다 라고 하면은 자, 제가 연산을 하기 위해 10 더하기 10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 더하기를 눌렀는데 얘는 꺼지는 거예요. 왜냐면 조건을 달성하면 얘는 그냥 코드가 끝날 거니까. 그쵸? 지금 우리도 코드 꺼졌잖아요. 더 이상 돌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녀석을 무한 루프로 만들어서 출력은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출력을 또 안 하면은 아니다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 어떤 게 되냐? 내가
입력을 하는 동안에는 꺼지지 않아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계속 돌고 있을 거니까. 근데 내가 나 이거 더 이상 프로그램 사용 안 해. 이제 끌래. 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얘는 안 끝나고 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실행 중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이 무한 루프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쓰는 이 상황 속에서 X를 누르면 우린 프로그램을 꺼야 돼요. 근데 이 무한 루프 안쪽에서 코드를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얘는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요. 어떻게 꺼요, 우리는? 이거를 배울 겁니다. 무한 루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반복문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약어 중에서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는 녀석이랑 컨티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 만약에 i의 값이 25와 같다면 브레이크. 자, 이러면 코드가 일단 이 녀석은 초기 값이지만 조건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근데 스텝에는 사용이 됐죠. 일단 반복문에 딱 들어오면 무한 루프네. 조건 무조건 참이야. 돌아 시킵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출력을 하겠죠. i는 현재 처음엔 1이에요. 그럼 1을 출력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만난 코드가 조건이에요. 이 조건문이죠. i 1. 그럼 이거는 거짓이죠.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1 증가. 2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갔더니 참이네? 내려와서 2를 찍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i가 25로 증가가 되었을 때 이 코드를 만나서 25가 되었을 때 올라갔다가 25를 찍고 내려오면 그때의 i는 25가 맞죠? 그럼 25는 25랑 같죠? 그럼 참이니까 브레이크를 실행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 브레이크를 만남과 동시에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그러면 25까지밖에 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 루프를 썼지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특정 조건을 부여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예약어는 반복문의 안쪽에서 이 브레이크라는 구문을 만나면 해당 반복문을 그냥 그 즉시 빠져나간다. 다른 거 더 볼 것도 없어요. 얘를 만났다 그럼 빠져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쓴다면 지금 밑에 에러 났죠? 이게 왜 에러냐? 얘는 얼리치에이블 코드라고 나와요. 왜냐면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도달할 수 없냐면 반복문 들어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만났죠? 그럼 빠져나갈 거잖아요. 브레이크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건에 감싸져 있을 때야 이 조건이 만족할 때만 브레이크니까 그거 외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이거랑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리체이블 코드가 나와요. 왜냐면 무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 적어줬으니까. 그럼 코드가 여기까지 실행될 일은 없을 거잖아요. 애초에 여기서 뺑뺑이 무한으로 돌 텐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브레이크였고요. 자, 컨티뉴도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처럼 그냥 적어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얘를 제가 컨티뉴를 달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브레이크랑 유사한 녀석이라서 이 컨티뉴라는 애는 이 예약어가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에 이 컨티뉴를 만나면 그 즉시 반복문의 조건식을 보러 올라가요. 가장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즉시.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1, 2, 3, 4, 5, 6 쭉 가다가 25까지 찍고 나면 그 뒤로는 계속 25만 찍을 거예요. 왜냐? 이 녀석을 못 만날 거니까. 이렇게 멈춰보면
맨 위에서는 이거 이미 한계치까지 왔네요. 좀 더 빨리 꺼볼게요. 그래도 한계치가 와버렸네. 25가 너무 짧은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100까지만 찍고 멈출 거거든요. 그래도 한계치야? 에잇. 이게 콘솔에 찍힐 수 있는 영역에 한계치가 있어가지고, 자,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i는 1, 무한반복이니까 들어오자마자 이거 참이네? 하고 들어와요. 1 찍죠. 그 다음에 이 조건 거짓이라 안합니다. 내려가서 올라와요. 이렇게 25까지 반복을 해요. 그럼 25로 증가가 된 그 시점에 또 올라갔죠? 그럼 25를 찍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봤더니 맞는 말이죠. 이제 25가 됐으니까. 그러면 컨티뉴를 만나게 돼요. 얘를 실행할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이걸 증가시키는 로직을 못하는 거고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25 찍죠. 그리고 또 25 맞으니까 올라가요. 계속 여기서 묶이는 거죠, 이제. 변화를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컨티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자바를 사용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뭘 만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따라치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 하는 애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 하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자, 뭔가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입력받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안 끝나니까. 계속 우리가 입력을 하면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continue test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입력된 명령어가 안 보이죠. 왜냐면 이 녀석을 실행하기 전에 continue를 만났을 거니까. 그럼 위로 올라갈 거니까. 다시 입력 받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그리고 exit 이런 거 입력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루프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반복문의 개념을 익히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3요소를 꼭 지켜야만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무한루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무한루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처럼 다시 이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i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는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라 1, 2, 3이 찍혀서 나오게 될 텐데 이 조건식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true 같은 거 보여드렸죠. 이건 조건의 최종 결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논리형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조건식이라면 다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되고요. 이런 것도 돼요. 되는데 얘는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얼리치에블 코드예요. 왜 얼리치에블이냐? 애초에 무조건 false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사실 이런 연산을 써놨을 때 이러한 이 자리에 있는 연산을 해보지 않고는 원래 모르거든요. 해보지 않고는 원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얼리치에블 코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컴퓨터는 i라는 변수가 1을 가지고 있는지 실행하기 전까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애초에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데 이거 같지 않다라고? 이 조건은 나는 허용 못해. 해버리는 거예요. 자바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멍청해질 거면서 아닌 멍청하지 않은 척을 해요. 자바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건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됐든 다 돼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자바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속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러면 이때는 또 몰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산을 해보지 않고는 컴퓨터가 모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같은 값으로서 이렇게 대놓고 넣지 않는 이상 자바는 모른다. 그래서 이런 조건식 다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볼까요? 자, 이러면 출력의 결과가 10부터 2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출력이 되겠죠. 그죠? 총 몇 번 반복하냐 중요한 개념. 그리고 초기값에 따라서 그걸 내가 활용을 했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여기다 i를 찍는 게 아니라 1을 찍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총 11개의 i가 찍힐 거예요. 10부터 20까지 찍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그러면 11부터로 해서 좀 편하게 연산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총 10번 찍겠죠, 1을. 자, 이거랑 결국 똑같아요. 변화하는 값을 직접 활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랑도 똑같습니다. 초기값을 꼭 1로 놔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0부터 10 전이면 이건 정수니까 몇 가지 가능한 거예요? 9까지가 맞는 말일 거고 10이 되는 순간부터 여기가 10이 되는 순간부터는 거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결국에 10번 찍는 거 똑같다. 0부터 9까지 0, 1, 2, 3, 4, 5, 6, 7, 8, 9를 찍을 거니까 그 순간에 얘를 찍을 거니까 동일한 겁니다. 당연히 증감연산자 반대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제 무한루프죠. 여기 0인데 1 한번 찍을 건데 0보다 작아지래요. 올라가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0보다 계속 작겠네요. 얘는 점점 더 작아질 텐데. 그죠? 이런 거. 너무 틀에 박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서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반복문의 개념에서 어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의 형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상태 제가 1을 3번 찍는 반복문을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1을 3번 찍어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식으로 적을 때 당연히 초기값은 먼저 쓰세요. 보통 얘는 먼저 해요. 근데 while문에 들어와요. 그리고 조건문을 쓰시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좋은데 보통 여기서 이걸 먼저 쓰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반복문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이걸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얘는 초기값이죠. 반복문에 꼭 필요한 요소였어요. 얘는 종료 조건, 얘도 꼭 필요한 요소죠. 얘는 스텝, 얘도 꼭 필요한 요소예요. 얘는 내가 반복하고 싶은 녀석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while문을 써내려갈 때 반복하고 싶은 녀석을 중간에 먼저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자, 여기까지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쓰면 어떤 실수를 하냐. 여기서 끝나요, 코드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처음에 이제 아직 어색하니까
아직 내가 뭘 빠뜨렸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은 반복문의 3요소를 다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 반복시키고 싶은 구문을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반복문 실수 안 해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얘를 여기다가 놓으면 얘는 1을 3번 찍어줄까요? 코드 순서가 지금 스텝이랑 출력문이 바뀌었는데 1을 3번 찍어줄까요? 얘는 2번밖에 못 찍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1입니다. 3이니까 이 중괄호 안쪽 해야죠. 그러면 i가 증가돼요. 2가 됐겠네요. 자, 1을 한번 찍습니다. 올라가야죠. i 몇이라고요? 2죠. 그쵸? 그러면 일단 3이니까 증가돼서 3이에요. 그리고 얘가 한 번 더 찍힐 거고 자, 올라갑니다. 잠깐만 이거는 찍어주긴 하겠구나.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까요? 이게 낫겠다. 찍어주긴 하겠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1부터 3까지 찍는 게 아니라 2부터 4까지 찍겠죠? 증가시키는 로직이 출력보다 먼저였으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몇 번 반복시킬래의 반복문은요 이 while문 안쪽에서 스텝이 내가 반복시켜야 되는 녀석을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스텝이 올라가 버리거나 스텝이 뭐 코드의 중간에 껴버리거나 이러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스텝의 위치를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3요소를 잘 입력시켜 주고 그 사이에다가 여기 이런 사이 공간에다가 스텝의 위쪽에다가 내가 반복시키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3번 찍겠다 이런 거를 넣어주면 문제없이 반복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반복문에 대한 개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그냥 하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제가 아까 풀었던 5개 문제 밑에다가 5개의 문제를 또 올렸어요. 이 5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고 제가 화면에다가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나 이런 안내에 대한 공지를 써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하시면서 문제 푸시고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